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야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이와 관련된 중학교 수학을 복습을 먼저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 원뿔이라고 하죠. 원뿔을 펼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원뿔은 펼치면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될 거고 밑면은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처럼 점 O와 P를 이렇게 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점 P이고 이어붙이면 여기도 점 P입니다. 그렇지만 평면에 펼쳤을 때는 서로 다른 점이니까 여기를 P'라고 그냥 할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 원뿔의 옆면의 호의 길이와 그리고 밑면의 둘레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붙이면 두 길이 모두 이 이제 둘레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옆면의 호의 길이이자 동시에 밑면의 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여기 밑면의 둘레 같은 경우는 이 밑면의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 때 이 길이는 2파이r이죠. 2파이r이고 여기 이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나 또는 초등학교 때인가요? 어쨌든 아마 중학교 때이시 싶은데 전체 큰 원의 둘레 길이에 이제 360도분의 이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2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배운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 교과서 74쪽에 있습니다. 자, 74쪽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그리고 이 부채꼴의 부채꼴의 반지름을 뭐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냥 스몰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그러면 L은 뭐였더라? R 세타였더라. 물론 이때 세타라는 이 각의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학교 때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공식은 잠시 머릿속에 잊어주고요. 지우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 L은 R 세타. 이때 R은 이제 선분 OP 길이가 곧 반지름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 곱하기 이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해서 그렇게 구한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이제 문제에 쓰이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15번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고 감은 실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점 P에서부터 O와 P의 중점이 Q까지 실을 감았을 때 최소값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고2 올라와서 입체도형과 관련된 어떠한 성질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펼쳐놓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문제 풀 때부터 바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펼치면 오른쪽과 같이 큰 부채꼴 하나와 그리고 밑면은 이제 원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전개도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옆면의 부채꼴의 중심은 O, 그리고 여기가 P, 여기도 똑같이 P이지만 만나는 점이지만 그냥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점 Q는 O와 P의 중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옆면의 모선 길이가 10이라는 말은 이 길이가 각각 6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밑면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4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표현한 이 실의 최소 경로를 여기 밑에 평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이 빨간색 곡선을 여기 평면 전개도에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를 스스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끄고. 자, 영상을 끄고 충분히 고민을 해봤다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 그대로 P와 Q를 잇는 직선을 끄면, 선분을 끄면 되죠. 자, 점 P는 여기도 있죠. 그리고 점 Q는 여기 있죠. 이 빨간색 표현을 표현한답시고 P에서 Q까지 이걸 끄면 곤란하지, 그치? 지금 이 길이가 아니라 또 다른 점 P에서 Q까지 옆면을 가로지르는 선분을 끄면은 이것이 문제에서 말하는 길이의 최소값입니다. 우리는 빨간색 선분 P-Q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길이가 뭐가 있는지 보니까 우선 얘를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두 길이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빨간색 선분이 삼각형을 이루죠.
그래서 저 삼각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OP-Q에서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길이를 뭐 X라고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죠.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이 길이를 알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두 변의 사이각을 하나 알면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이각이 끼인 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각 하나를 알면은 이거 역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조금 더 어렵지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각을 하나 알아야겠다. 특히 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면은 더욱 좋겠죠. 그래서 쟤를 세타라고 두면 마침 공교롭게도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타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그래서 SAS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직 사용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옆면의 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아직 이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세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를 각각 구해볼 건데, 옆면의 호의 길이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L은 R세타 식을 구하면은 옆면의 반지름 길이는 지금 10이니까 12 곱하기 중심각 세타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동그라미 1번, 즉 옆면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밑면의 둘레니까 그냥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길이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8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12세타는 8파이. 따라서 내가 구하는 세타는 3분의 2파이 120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SAS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두 변의 길이가 6과 12이고 그 사이각이 3분의 2파이일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변의 길이니까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계산만 해주면 되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실제로 3분의 2파이 식을 한번 그려보면 90도 더하기 30도니까 이제 부호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만 유의를 해서 잘 대입을 하면은 x제곱이 계산은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252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루트 250인데 이거는 251을 소인수분해해서 다 정리를 해주면 6루트 7이 됩니다. 네, 지금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답은 6루트 7cm가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4개의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이지만 여기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입니다. 여러분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보면 어떠한 성질들이 떠오르나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 도형을 잘 공부를 했다면 여기에서 서너 가지 성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라야지 좀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주보는 두 개의 세타 1, 세타 2라고 할게요. 마주보는 두 내각은 더해서 180도가 된다. 즉 파이가 된다. 이 성질이 좀 생각이 나야겠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가지는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뭐 이 길이를 각각 x,
y, z, w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더라? x 곱하기 y는 z 곱하기 w 이렇게 대각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의 성질에도 이제 그 성립하는 성질이 있는데 바로 떠오르면 좋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성질이 많이 쓰이나요? 잘 못 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렇게 호를 하나 랜덤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 호에 관한 원주각이 이것도 이제 호 BC의 원주각이고 이것도 원주각이고 또 이제 이것도 원주각이고 이런 것들도 조금 눈에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났을 때 떠올라야 되는 중학교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냥 원주각이라고 적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쓰일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사각형인데 그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고 평행사변도도 아니니까 이 사각형 넓이를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 내가 잘 아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끄나 저렇게 끄나 답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그을게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AB 길이가 2, BC 길이가 3이니까 첫 번째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 오른쪽 삼각형 역시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이 끼인각의 크기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 두 각은 또 마주보는 각이니까 합해서 뭐가 되겠다? 파이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만 세타라고 문자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야 둘 다 더해가지고 파이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물론 이 공식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BC 사인 그 끼인각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C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물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간단히 하면은 그냥 사인 세타와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각형 ABCD 넓이는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6 더하기 20이 되어서 약분하면은 13 사인 세타가 되므로 우리는 사인 세타만 알면은 이 사각형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의 목적은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을 보니까 우리가 프린트에서 풀었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하고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여기는 세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세타를 구하는 거라고 치고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만 알면은 참 모든 것이 쉬운데, 그죠? 저 빨간색 길이만 알면은 얘를 x라고 둘게요. 알면은 이거 알면은 그때 각 하나 구하는 것은 무슨 법칙을 쓰면 되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니까 또 오른쪽 삼각형을 보더라도 두 변 길이 알고 이것도 알면은 이 각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저 x를 몰라가지고 아쉽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그냥 세타랑 x를 둘 다 구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세타랑 x랑 둘 다 구하려면은 세타와 x에 관한 관계식이 몇 개가 필요하겠다?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세타와 x에 관한 관계식 두 개를 구해서 연립을 해서 세타랑 x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프린트에서 아마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예시 문제가 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뭐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법칙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에서 역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을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13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25 더하기 16이니까 41 플러스 4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x제곱으로 같으니까 두 식을 같게 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2분의 28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3분의 7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충분히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사인 세타는 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를 쓰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얘가 이제 13분의 루트 120이 나옵니다.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각형 ABCD를 이게 식을 다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내가 방금 사인 세타를 구했을 때 사인 세타는 또 13분의 루트 120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만 하면 내가 구한 사인 세타를 기억식에 대입만 하면 되죠. 대입하면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13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13 곱하기 자 사인 세타는 13분의 루트 120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약분하면은 루트 120. 자, 그 제곱을 밖으로 루트 밖으로 다 빼내주면은 여기가 이제 2의 제곱이 빠져나오고 2 루트 30이 남겠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2 루트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보고 떠올라야 되는 여러 가지 중학교 성질들을 제대로 떠올렸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구하려고 보니 이 가운데 선분 AC의 길이만 알면 딱인데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얘도 필요하니까 x라고 두고 차라리 내가 두 개를 한꺼번에 구하겠다. 그래서 x랑 세타에 관한 관계식을 두 개를 세워서 연립하는 전략을 세우느냐 그런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설명한 각종 중학교 도형들은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도 나눠줬지만 여기 그 프린트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프린트 PDF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든 아니면 수능을 앞두고든 꼭 저 중학교 도형도 잘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